여느 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의 취지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고 독학으로 영상 편집법을 익혔는데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선생님보다 나랑 비슷한 친구가 가르쳐줄 때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상을 기록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영상 편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완전히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고, 촬영 전부터 촬영, 어떤 장비나 팁 이야기, 그리고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찍어봤을 때 혹시 너무 길면은 편을 나눠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3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핸드폰으로 촬영부터 편집까지 한 영상이고, 영상에 기승전결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영상 프로그램을 좀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점, 핸드폰으로 이 정도로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서워.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핸드폰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편하게 접근해 보시기 좋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이제 해볼 건데, 먼저 촬영하기 전에 두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 핸드폰으로 찍는 거지만 조금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하시면 먼저 설정에서 카메라 그리고 비디오 녹화 들어가시면은 이제 해상도랑 프레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4K에 60프레임을 설정을 해놨는데, 4K는 선명도
알겠는데 프레임은 뭐지? 하신다면 애니메이션을 생각을 하면 나단 이렇게 하는 거랑 장면들을 잘잘하게 쪼개면 이렇게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얼마나 부드럽게 할 건지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촬영 전에 해상도와 부드러움의 정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귀찮다,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별거 아닌데 촬영하기 전에 항상 이 소매나 천으로 이 렌즈를 닦아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진짜 3초도 안 되는 거니까 꼭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비디오를 찍을 때 조금 더 뿌옇지 않고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촬영 전에 준비는 끝이고 이제부터 그럼 촬영을 해볼 건데 되도록이면 수평 수직을 맞추는 게 좋아요. 사진을 찍을 때처럼 그 수평 수직을 맞춘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10초 이상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자막 달기가 수월해요. 꼭 달아야 되는 자막이 있으면은 마음속으로 한번 그 자막 속도대로 한번 말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길이를 충분히 확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 이 자막을 달아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은 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영상 편집을 해볼 건데 블로라는 어플을 사용을 할 거고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꽤 괜찮은 퀄리티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어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어플을 추천을 하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처음 딱 들어가면 비디오 GIF 만들기가 있는데요.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갤러리에서 영상 소스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비디오도 고를 수 있고 사진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영상 소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을 설정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어떤 비율로 영상을 만들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원하는 걸 고르시면 되지만 만약에 유튜브로 올라가는 사이즈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16대 9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띄움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영상 소스들 불러온 게 보여요. 이 영상 편집 툴을 전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촬영한 영상은 종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를 준비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를 덮는 거예요. 이게 레이어 개념인 건데 그 위에 자막, 그 위에 소리, 효과, 필터 이런 것들을 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은 나중에 이제 얹어보도록 하고 먼저 이 바탕인 도화지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어플로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편집 중인 영상들은 갤러리 사진첩에서 절대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어플에서 이 도화지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도화지를 다듬는 작업으로 돌아와서 먼저 이 영상을 보여줄 순서대로 배치를 합니다. 이 영상 순서를 배치하실 때는 여기 이 네모네모를 누르시면은 이 순서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로로 돌아가 있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얘네는 잡고 이렇게 돌려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회전을 하고 크기를 변경하는 이 툴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게 더 편해요. 근데 각자의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배치를 다 해주셨으면은 컷 편집을 들어갈 건데요. 말 그대로 컷을 편집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간과하기는 쉽지만 진짜 중요한 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컷 편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영상의 수직, 수평, 그리고 크기, 아까처럼 세로를 가로로 돌리고 그렇게 만졌던 것들, 그리고 또 소리,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어느 부분이 너무 갑자기 작다 아니면 너무 크다 하는 거는 이 피치를 맞춰주는 거, 그거는 이제 컷을 하기 전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다 잘라놓은 거를 일일이 다시 맞추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덩어리일 때 큰 작업들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컷 편집에 들어갈 건데요. 불필요한 컷을 잘라서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휴지통 모양을 눌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먼저 잘라서 없앤다는 생각으로 없애준 다음에 자막 달고 노래 깔고 전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지루한 부분을 좀 줄이는 쪽으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과 영상이 이어지는 부분이 너무 끊기고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 하시면은 연결된 그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픽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디졸브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별로인 부분들을 잘라서 삭제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도화지가 준비가 된 건데 이 위에다가 재료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막을 달아줄 건데요. 자막을 누르면 여러 스타일이 나와요. 거기에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해서 글자를 써줍니다. 저는 자막 폰트를 좀 바꿔줄게요. 그리고 자막을 얼만큼을 보여줄 건지 길이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막을 복사해서 글자를 바꾸고 길이를 조절해주는 거를 이제 반복하시면 되는데, 복사하려고 하는 자막을 선택한 다음에 붙이려고 한 자리에서 복사 버튼을 누르면 그 자리에 바로 이 자막이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 글자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아까처럼 자막을 추가해서 변경하고 그렇게 달면 됩니다. 자막 아니고 글자도 물론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막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은 모자이크 기능도 있는데요. 스티커처럼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원하는 곳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모자이크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찍혔다거나 하시면은 그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노래를 깔아볼게요. 이 블루 어플의 장점은 이런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는 건데요. 글씨체, 배경음악 전부 업로드를 해도 저작권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 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어플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프로그램을 썼을 때 소리, 폰트, 효과 같은 재료들을 웬만하면 따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정말 웰메이드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음악이 꽤나 고를 수 있는 폭이 많아서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체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이 음악을 자와 끌어서 원하는 곳에 배치시켜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노래가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게 싫다 하시면 이 밑에 페이드라는 걸 눌러줍니다. 이렇게 살살 들어가는 걸 페이드 인, 살살 나오는 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노래 시작할 때 살살 들어가게 해줘 라는 거고, 이 시간은 얼만큼으로 해줘 하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딴 이렇게 시작하는 거랑 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페이드를 쓸 때도 있고 저는 안 쓸 때도 있어요. 그 반드시 써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 노래가 갑자기 딱 브레이크 됐을 때 재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이 끝부분과 처음 부분에 아우트로와 인트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우트로는 제가 자주 하는 스타일인데 빈 클립 위에 사진을 하나 두고 글씨를 써준 다음에 페이드 아웃, 노래를 페이드 아웃 시켜주면 끝입니다. 인트로도 이제 프로젝트 맨 앞에서 영상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만들어둔 영상을 복사를 해서 붙인 다음에 음악을 넣고 그거에 맞춰서 컷 편집을 한 다음 글자를 넣어주는 식으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좀 인트로는 다이나믹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악에 맞춰서 컷을 딱딱 자르고 글자도 음악의 타이밍이 맞도록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이랑 타이밍을 좀 맞추려면 음악의 높낮이를 보면서 높을 때 글자를 배치한다던가 컷을 자른다던가 하면서 먼저 작업을 하고 들어보면서 조절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에 있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영상을 꾸미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2가지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눌러보면 배경음악뿐만 아니라 효과음 그리고 목소리도 있는데 이 목소리는 이 영상 위에 바로 더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효과음은 되게 효과음도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는 여기에 모닥불 효과음을 좀 소리를 30으로 줄여가지고 노래랑 같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LP가 지글지글하는 느낌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상을 다 만들었으면 꼭 반드시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냥 확인을 했을 때랑 이어폰을 끼고 볼 때 볼륨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확 크다든지 아니면 노랫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목소리를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체크가 다 됐으면 상단에 내보내기 아이콘을 누르고 그 다음에 비디오의 해상도 프레임을 설정한 다음에 추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작정 해상도가 높은 게 좋은 거겠지 하고 높게 설정해서 구우시면 안 되고 우리가 촬영할 때 설정하는 거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으로 추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촬영한 영상보다 이렇게 낮으면 상관이 없지만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게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그냥 추출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설정을 해서 다시 추출해도 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추출했다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어놨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수정하고 다시 추출할 수 있어요. 이제 추출하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다 완료가 될 때까지 화면을 끄거나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중단돼요. 이제 다 기다리셨으면 카메라 롤에 비디오를 저장했다 라고 뜨는데 갤러리에서 이제 이 만든 비디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픽스아트라는 어플을 추천을 하는데 먼저 픽스아트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플에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모두 보기를 눌러서 썸네일을 만들 사진을 골라줍니다. 그 다음에 썸네일 비율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도구를 눌러서 자르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비율이 여러 비율이 나오는데 여기서 쭉 당기면은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 비율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어플 내에서
그 사진의 색감을 좀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구에서 조정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스티커를 눌러줄게요. 여기서 저는 폰 카메라를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돌려서 확대를 시켜서 여기 스티커는 이제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유료라는 의미이고 왕관 표시 없는 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텍스트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적용, 다음 눌러서 저장 해서 사진 다운로드 누르면 이제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또 다른 버전으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까지 우리가 편집을 했던 블로 어플로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굳이 어플을 또 다운받고 싶지는 않다. 그냥 하나로 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블로로 만드셔도 됩니다. 먼저 블로 들어가서 똑같이 비디오 GIF 눌러줍니다. 거기서 썸네일로 만들 사진을 골라서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화면 비율은 똑같이 16:9 유튜브 비율로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사진이 블러와져 있죠? 이 위에 글자를 넣어주겠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폰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여기서 글자를 스타일을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게 외곽선을 넣는다든지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림자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각도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탕이 되는 사진을 클릭을 해가지고 얘를 살짝만 줄여요. 살짝만 줄여서 여기 배경을 눌러가지고 색상을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스티커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충 만들었다고 치면 얘를 내보내줍니다. 내보내준 다음에 얘를 GIF로 저장해주세요. 앨범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걸 썸네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픽스아트라는 어플도 굉장히 쓸만하고 굳이 그걸 설치하지 않으셔도 블로로도 썸네일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 제가 약간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약간 대답을 해보자면 카메라를 사는 게 좋겠지? 장비는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용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 뭘 찍을 거냐에 따라서 장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뭐 가만히 두고 말을 하는 영상을 찍을 건지 아니면 일상을 담는 영상, 브이로그를 찍을 건지 어떤 걸 찍을 건지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들이 달라져요. 최소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뭘 찍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찍는 건지 아니면 나를 찍는 건지 그럼 만약에 나를 찍는다고 하면 삼각대가 있으면 좋고 내가 말을 한다면 마이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마이크도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도 충분히 녹음이 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투자를 하면 이렇게 현타 올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장비도 가볍게 좀 가성비 좋은 걸 먼저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메라가 없는데 핸드폰으로만 찍었을 때 장단점,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카메라도 쓰고 핸드폰도 쓰는데 10장면 중에 7장면은 거의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핸드폰은 일단 들고 다니기가 좋죠. 그리고 바로바로 꺼내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짐도 없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때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짐도 조금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밖에서 카메라를 들었을 때 뭐지? 약간 이렇게 시선을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 핸드폰을 썼을 때는 그런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이렇게 두고 내가 말을 하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롱테이크로 찍어야 될 때 핸드폰을 이렇게 두고 찍으면 그 동안에 핸드폰 사용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용량도 금방금방 차니까 핸드폰 용량이 조금 넉넉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플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핸드폰은 이렇게 셀카 모드로 하면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점, 그런 점도 단점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만 찍으면 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돼요. 이 카메라는 그냥 마이크를 지금 달고 있긴 하지만 마이크 없어도 좀 목소리가 그렇게 소리가 크게 녹음이 되는데 핸드폰은 조금 소리가 작게 녹음이 됩니다. 근데 핸드폰으로만 찍는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막 뒤떨어지지는 않아요. 소리 작은 거는 나중에 편집하면서 키울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색감 같은 거는 나중에 후보정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무작정 이렇게 구매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왜냐면 장비를 어떤 거를 사느냐 그것보다는 나한테 어떤 게 편한가가 더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카메라도 사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편집 프로그램도 배워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공부할 거리가 벌써 3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숙제가 되고 공부가 되면 재미가 없고 좀 지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재밌으려면 처음은 좀 쉽고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밥을 만약에 먹는데 손으로도 먹을 수 있고 포크로도 먹을 수 있고 수저로도 먹을 수 있고 젓가락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젓가락에만 포커싱이 된 느낌인 거죠. 젓가락을 사야 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젓가락질을 배우자 하면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젓가락질에 포커싱이 돼요. 그러면 이 밥 먹는 거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뭐가 됐든지 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고 업그레이드 되는 데에서 오는 재미가 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좀 허접하지만 나 혼자 보기엔 내가 만들었다. 뿌듯해. 이런 단계에서 좀 다르게 할 수 없을까? 저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면서 좀 궁금해지고 욕심내고 싶어지는 단계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 필요한 걸 갖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해지고 배울 게 많아지고 그러면 숙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꾸준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건 숙제면은 안 되고 그냥 하고 싶고 재밌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필요한 정보를 조금 이렇게 골라서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꼼꼼하게 알려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찍기는 했는데 그게 영상에 담아질지 그걸로 전달이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d it's deep inside, 'cause I believe